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지기 저 유창길 원장과 함께 약 1년간 루푸스 이별 여행을 함께 하신 어느 루푸스 여성분의 dsDNA 항체 수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루푸스 치료 한약과 식이요법, 루푸스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때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를 표시하는 이 dsDNA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40대 루푸스 여성 환자분이고 2015년도에 발병해서 찾아오셨으니까 루푸스 발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아주 빠른 시점에 찾아오셔서 루푸스 한방 치료를 시작하신 경우입니다. 이 dsDNA 안티바디가 209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dsDNA 안티바디, 이 항 DNA 항체, 항 dsDNA 항체의 수치는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를 나타내는 항체 수치 중 하나인데 보통은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루푸스 증상도 나빠진 경우가 많고요. 이 수치가 떨어지면 루푸스 증상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루푸스의 질병의 어떤 상태를, 질병의 예후를 볼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수치가 209까지 상승된 상태에서 저에게 오셨는데, 저에게 오셨을 때 드시고 있던 약물, 그러니까 이 약물들을 드시고 있는데도 dsDNA 안티바디의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론도라는 부신필 스테로이드, 옥시크로린, 항말라리아제죠. 루푸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바로 이 옥시크로린이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소론도 또는 메치론 같은 부신필 스테로이드 또는 켈코트 같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 세레브렉스와 무코타정, 진통소염제 쓰고, 이분은 면역억제제는 쓰지는 않았어요. 셀세트라든지 마이레트 같은 강력한 면역억제제는 없었는데 스테로이드와 옥시크로린,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소염 진통제 조합으로 치료를 하시던 중에 dsDNA 수치가 209까지 올라가서 이제 저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신 거고요. 209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동시에 루푸스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루푸스의 특히 피부 증상이, 이분은 루푸스 피부 홍반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올라가니까 루푸스 증상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209까지 올라가니까 증상도 그만큼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였죠. 2015년도 7월에 저와 함께 루푸스 이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2016년 8월이니까 약 1년 정도 저와 함께 루푸스 이별여행을 하고 계신 건데, 루푸스 식이요법 하시면서 루푸스 항체를 조절해주는 루푸스 치료 목적의 한약 두 가지를 병행한 거죠. 수치를 보면요. 2015년도 6월에 209였던 게 7월에 한 달 만에 72로 떨어졌고요. 루푸스 이별여행 시작 후에 9월에 68로 떨어지고 209에서 71로 대폭 확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만하게 하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50일이 나왔고 2016년도 3월에는 40, 2016년도 5월에는 39, 6월에는 36, 7월에는 31, 이렇게 209에서 72, 68, 51, 40, 39, 36, 31 점점 이렇게 항체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떨어지면서 루푸스 활성도가 낮아지니까 루푸스 관련 증상들이 좋아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테로이드와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209가 나왔었는데 루푸스 치료 목적의 한약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1년 동안 쭉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더니 수치가 떨어졌다. 항체 수치가 떨어지니까 루푸스 관련 증상들이 줄어든다. dsDNA 안티바디 항체 수치는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증상도 확 올라가고 이 수치가 내려가면 증상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임상에서 보면 이분 스테로이드 감량하는데 성공했고요. 옥시크로린과 소염 진통제는 끊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그러니까 양약을 줄여갖고 끊었고 그 상태에서도 dsDNA 안티바디 수치는 30일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2016년 7월까지.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높다면 항 dsDNA 수치가 높다면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루푸스 증상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상승하면서 루푸스 증상이 심해진 경우는 이 수치를 떨어뜨려야만 루푸스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내 루푸스가 심해지는지 좋아지는지 예후를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는 스테로이드와 항말라리아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209까지 상승했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루푸스 조절 목적의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더니 수치가 대폭 떨어지면서 1년간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dsDNA 안티바디 수치가 한방 치료 후에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한방 치료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는 1년 동안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양약도 스테로이드 감량하고 소염 진통제와 옥시크로린을 끊을 수 있었다. 이 항체 조절하는 부분은요, 루푸스의 질병관에 근본적인 치료에 작용할 수 있는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가 이 부분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면역제제와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오늘 이 환자분처럼 면역제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 할록신 복용하면서 루푸스 관련 항체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는 루푸스 치료 목적의 한약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항체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스테로이드와 면역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스테로이드와 면역제제를 복용하는데도 루푸스 관련 수치들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 루푸스 조절 목적의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근본 치료 쪽으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루푸스의 단순 염증 수치가 아닌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를 나타내는 항체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질병 치료이고, 그 근본적인 질병 치료에 한의학적 루푸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푸스에 대한 한방 치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발표해 드릴 루푸스 환자분들의 한약 복용 후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때 항체 수치와 결과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루푸스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